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비더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오늘 좀 중요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아마 이제 재작년이죠, 벌써. 재작년에 팬데믹 사태 이후로 이제 시장이 크게 하락하고 동학개미 운동 막 그런 게 일어나서 주식을 막 시작하신 분들 많을 거고, 그리고 작년에 또 조금은 뒤늦게 시작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이제 줄이니 상태에서 주식을 하고 계신데, 근데 막상 시간을 되돌려서 보면은 거의 막 1년 가까이 했고 1년이 넘었고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본인은 아직까지 뭔가 되게 뭘 모르는 것 같고 불안한 마음에 공부를 계속 하고 있는 분들이 저희 방송을 많이 보실 거예요. 이런 정도로 주식을 해온 소위 말하는 주린이 분들이 그동안에 1년 정도,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1년이라고 정해볼게요. 1년 정도 주식을 하면서 어느 정도 발전을 했나, 이런 거를 스스로도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오늘 저희가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조금 세워드려 보려고 합니다. 이런 정도가 되면은 주식을 잘하고 계신 겁니다. 반대로 뭐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은 좀 약간 지금이라도 좀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좀 도움을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이게 주식이 초보자도 그냥 다 시간만 지나면은 돈을 벌 수 있으면 너무 좋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실력도 발전시켜 나가야 되고 본인의 주식하는 환경도 개선을 해 나가야 되는 게 필연적이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올바로 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을 공유를 하는 거니까 잘 들어보시고 앞으로 발전에, 그리고 주식으로 수익 내는데 참고를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클럽이 있어요. 실제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면서 같이 함께 훈련하고 수익도 만들어가는 공간인데, 거기서 어떻게 해나가고 있는지를 같이 비교하면서 설명을 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로 많이 신경 쓰면서 이끌어 나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때 제가 무엇을 신경 쓰면서 이끌어 나가는지, 이 포인트가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계좌에서 얼마나 발전적으로 1년 동안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를 비교 체크해 보게 되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거 저희 방송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저희 네이버에서요, 주식비더 공유 카페로 검색을 하시면은 이렇게 주식비더 공유 카페라는 네이버 카페가 나옵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카페에 들어가시면 이런 식으로 카페가 나오고, 여기 안에서 주주회원 투자클럽 공지 보러 가기라는 공지글을 볼 수가 있어요. 공지를 통해서 언니님이 방금 말씀하셨던 투자클럽을 가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미리 말씀드리면은 유료 클럽이에요. 근데 정말로 합리적인 비용으로 주식을 가르쳐 드리고, 그리고 실전 매매를 하면서, 단체 매매죠, 일종의 단체 매매를 하면서 경험을 올바로 쌓아가고, 그리고 당연히 수익도 내고, 그런 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냥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여타 그런 뭐 리딩방 이런 곳하고는 너무 많이 다릅니다. 저희가 주식을 어니스트님의 방식대로 주식을 그대로 하는 거를 이 클럽에서 따라 배울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초보자분들도 오셔서 제대로 배우고 수익 내고 계좌 성장시켜 나가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 클럽에서 이제 함께 하는 분들의 계좌는 성장을 해 나가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그걸 좀 기준으로 삼아서 여러분들이 그냥 개인적으로 주식을 하는 것과 뭐가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들이 어떤 방향으로 주식을 해야 되는지 좀 팁을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공지도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고요. 오늘 얘기 들으면서 지금까지 주식해왔던 것에 대해서 한번 좀 복귀해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개인 매매 하시면서 계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때 어떤 것들을 신경 써야 되는지, 계좌가 어떤 상태일 때 성장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지, 이런 기준점을 잘 못 세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일단 정리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계좌 상태가 어떤데, 여기서 잠식의 정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식? 계좌 잠식? 이게 무슨 말이지 어려우신 분들은 주식과 현금의 비중을 한번 더블 체크를 해보세요. 만약에 현금이 과도하게 많다라고 하게 되면은 조금은 쫄보적으로 방어적으로 너무 움츠려든 상태일 것이고요. 반대로 계좌 잠식에 가까운 주식으로만 비중이 꽉꽉 채워져 있는 사람들은 어찌됐든 우리 시장이 계속해서 지속 상승한 장이 아니라 지난 1년을 돌아보게 되면 박스권에서 좀 지지부진하게 답답한 시장 상황이었거든요. 그쵸? 네, 지금 보고 계신 요만큼이 이제 작년 한 해죠. 네, 요런 흐름 안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크고 작은 등락은 있었지만 매매에 참여해 보셨던 분들은 다소 답답하게 움직였을 거예요. 그 다소 답답하게 움직이는 상황 속에서 나는
계속 매수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금이 현저하게 떨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좌에 주식 비중만 과하게 많아지고 현금은 거의 없는 상태. 일단 여러분 계좌는 어떤지 한번 이걸 먼저 첫 번째로 체크해 보라고 한 거고요. 뭐 당장 제 주변에만 해도 주식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초보자 분들인데 뭐 요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이때쯤 계좌가 많이 안 좋아지고 물리는 종목도 생기고 그러면서 돈을 계속 끌어가지고 그 최초 투자금보다 막 금액은 많이 늘어났는데 그게 다 이제 현금 여유 없이 주식으로 잔뜩 물려 있거나 아니면 막 요즘에 영끌종 막 이래갖고 빚내서 투자하는 그런 것도 되게 유행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주식도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되게 심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맞아요. 실제로는 약 5, 6개월 사이에 이때 월동 준비, 즉 시장이 좀 우려되거나 하락이 시작되는 요 분기점에서 변화하는 시점에서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계좌의 건강 상태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여기서 잠식에 준할 정도로 주식 종목으로 꽉꽉꽉꽉 채워졌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건강하지 않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리고 두 번째, 현재 계좌의 기대 수익은 어떠한가? 이 부분이 일단 주관적으로 너무 가지각색으로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초보나 경험치가 적은 사람일수록 무조건 내 계좌는 기대 수익치는 만땅이에요. 막 이거 상한가 가면 되지, 연상 가면 되지, 3연상 가면 되지, 그러면은 수익인데 이렇게 희망에 꿈꾸거든요. 기대 수익이란 자신의 원트, 자신의 욕심이 충족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는 수치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조금 갈리는 것 같습니다. 어떨까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면은 사람들이 기대 수익이 있나 없나를 좀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일단 기대 수익의 개념부터 좀 알아야 되는 거죠. 네. 제가 생각하는 기대 수익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보게 되면은 이런 것 같아요. 첫 번째, 내 평단은 높은 곳에 존재를 합니다. 현재 주가는 낮은 곳에서 흘러가고 있어요. 하지만 이게 만약에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30% 올라가게 되면은 나는 몇 프로 수익이야. 여기서 그 이상 올라가게 되면 나는 몇 프로 수익이야. 이런 거를 기대 수익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냥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기대 수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30% 이상 물렸으면 기대 수익이 없는 거야? 이렇게 곡해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곡해서 해석하지는 않았으면 좋겠고요. 기대 수익이 있다 없다의 중요한 점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올라가던 횡보하던 떨어지던 그 궁극적인 목적지에서 내가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 파동이 정말로 큰 종목은요, 마이너스 30%라고 하더라도 그 다음 파동을 이용해서 그걸 얼마든지 잡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비중에 따라서도 얼마든지 잡아낼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이면은 기대 수익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수익률, 보여지는 수익률만 가지고 몇 프로 이상 마이너스면 기대 수익이 있다 없다 이렇게 구분하지는 못해요. 결국에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까지 생각하면서 기대 수익이 있다 없다를 판단해야 되는 거라 생각하고요. 근데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 중간 과정이 초보자나 경험치가 적을수록 이 부분이 되게 모호하고 어렵기 때문에 기대 수익 판단 자체를 못하는 것에 가까운 상태인 것도 현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계좌를 돌아보시고요. 지금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여러 개를 놓고 보면서 기대 수익이 있나 없나를 한번 판단해 보세요. 판단했었을 때 기대 수익이 없는 경우도 많을 것이고 기대 수익 자체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계좌 안에 기대 수익치가 존재하게끔 항상 구성하고 맞춰져 있어야 된다. 이게 제가 드리는 팁이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계좌를 점검할 때 세 번째 포인트는 그럼 기대 수익이 있다면은 기다림을 감내했잖아요. 어찌됐든 이렇게 좀 하락하면서 지지부진한 시장을 겪어왔잖아요. 이 겪어왔었을 때 제가 월동 준비라고 표현을 했는데 월동 준비를 했다라는 거는 그 다음 봄이 오면 꽃 피고 좀 더 예뻐지는 그런 변화를 맞이하기 위해서 겨울을 지내는 거잖아요. 하락장도 마찬가지예요. 하락장을 두려움에 움츠러드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상승 전환되거나 아니면 그 다음 시장이 괜찮아지는 완만해지는 그 시점에 내가
뭔가 더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때 동안 다소 움츠러들고 기다리고 뭔가 제한적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여기서 무언가를 맞춰놨다라고 하게 되면 그 다음 상황에서는 기대 수익치 값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대 수익치 값을 키워갈 수 있는, 확대할 수 있는 무언가도 같이 준비가 되어야 된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계좌를 점검할 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도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는 게 그럼 오래 기다렸으면은 더 크게 수익 내라는 얘기야?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여러분들의 계좌에 시드나 비중은 늘어나고 있나요? 시간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꾸준하게 투자자로서 수익 활동을 한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수익금은 비중 곱하기 수익률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시간값이 지났을 때 내가 태생적으로 원래 시작 시점부터 돈이 많은 상태가 아니라고 하게 되면은 자신의 계좌는 점점 살쪄 가야 돼요. 당연히 수익금으로만 살찌우게 되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수익금만으로 살찌우기에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좌 자체의 시드가 커질 수 있는 준비도 함께 해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는 그런 의미에서 성장하고 있으신가요? 대부분은 오히려 위축돼서 줄어들거나 아니면은 손실 봐서 계좌가 쪼그라들었거나 아니면 큰 변화가 없거나 이러지 않을까요? 만약에 원만하게 계좌 자체가 살찌어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게 긍정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이제 언니님이 말한 그 본인이 지금까지 주식을 내가 잘해 왔는지 아닌지를 점검하는 그런 기준점으로 말씀해 주신 게 이 네 가지거든요. 이렇게 제가 다시 정리를 해서 적어놨는데 이렇게 적어도 사실 되게 추상적이죠. 나 뭐 잠식된 거야 안 된 거야 뭐 여전히 모르겠는데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서 저희가 또 비교 대상을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냥 멀리 갈 거 없이 저희가 하고 있는 투자 클럽이 있잖아요. 그 클럽의 현재 상황이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길을 걸어왔거든요. 사실은 더 오래전부터 걸어왔던 거예요. 뭐 거의 5년 정도를 해왔던 클럽이니까 연속적으로 쭉 계속 투자를 한 번도 끊기지 않고 계좌를 이어오고 있었거든요. 현재 상황에서 클럽은 어떤가? 과연 이런 거에 어느 정도 부합되고 있는가? 그리고 반대로 여러분들의 계좌는 어느 정도인가 비교를 해보면은 좀 이해가 쉽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좀 그 얘기를 직접적으로 저희가 클럽 상황을 좀 얘기를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의 판단에 도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좋습니다. 잠식 여부. 실제로 제가 생각할 때는 계좌 잠식이 된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정도입니다. 시장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나빠도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잠식은 되면 안 된다에 가까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주식으로만 다 가지고 있다, 그런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기다리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이런다는 거는 밑으로 갈 것도 없어요. 계좌가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돌아가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되게 직관적으로 비교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이제 그 정도로 잠식된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현금이 어느 정도 있어야 잠식이 아닐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실력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클럽 같은 경우에는 돈이 현금적 여유가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항상 돌아가기 위해서 움직임을 만들어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거 단순하게 작년에 종합주가지수 차트가 띄어져 있는데 어려운 상황 아니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상황에서도 계좌 잠식을 겪는다는 게 저희가 참 안타까운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배워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근데 이게 이제 더 좀 예전으로 돌아가면 저희 클럽 같은 경우에는 장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뭐 쉽게 말하면 이런 상황도 겪어왔었어요. 이럴 때 그러면 클럽은 잠식이 됐었느냐? 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럴 때도 마찬가지로 계좌를 지속적으로 좀 순환을 시킬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야 되고, 뭐 이럴 때마저 수익을 계속 내야 됩니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그 다음 단계를 밟아 나갈 수 있는 능동적으로 기대 수익을 계속 유지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이제 실제로 계속 수익이 쌓아 나가져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희 클럽은 그래 왔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 나는 지금 다 계좌 잠식돼가지고 몇 개월 동안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이런 식이라면 극단적인 비교가 될 수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좌의 기대 수익은? 그럼 클럽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계좌의 기대 수익은 저는 커져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한 제가 생각하는 기대 수익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요. 상승해야지만으로 만약으로 가정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으로 흘러가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놨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이 기대 수익이 없으면은 계좌가 잠식된 거고, 기대 수익이 항상 있어야지만 계좌가 건강하게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기대 수익을 관리한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좀 그냥 눈앞에 것만 보거든요. 당장 눈앞에 수익, 눈앞에 얼마 벌었어, 조금은 더 1차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데, 실제로 투자자라는 사람은 당장 눈앞에 것만을 보는 것도 중요한데 그 이후에 그 다음에 이어가는 연속성을 연결지어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그게 저는 계좌의 기대 수익 값인 것 같아요. 이거는 보여지지 않는 숫자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좀 신경 써서 이거를 익혀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 클럽에서도 저는 이거를 항상 가져갈 수 있게 되게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주식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이거를 수익 낸 사람 수익 못 낸 사람 이렇게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수익이 왜 만들어지는가를 생각해보면 기대 수익이 있는 상태에서 수익까지 연결을 시킨 거거든요, 이게. 근데 이게 한 번, 두 번 정도는 가능하죠. 뭐 초보자도 가능은 합니다. 근데 문제는 수익까지 만들어내고 또 그 이후에 또 기대 수익을 계속 유지시키면서 또 수익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연속적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상황이 이렇게 좀 만약에 좀 어려운 상황이 되면은 클럽에서도 수익이 만들어내는 빈도라던가 금액은 줄어들 수 있죠. 근데 언니님이 말씀하셨던 거는 이런 상황에서도 이 기대 수익은 지금 굉장히 키워놓은 상태고, 그 말은 이제 앞으로 설명하겠지만 3번으로 이어가서 공격까지 더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놨다 이미 클럽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3번하고 바로 연결되는데, 기다림 이후 전환에 대한 공격 가능성은, 이 말이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투자자는 자신의 상황이 당연히 이렇게 시장 상황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움츠려드는 상황도 존재하지만, 움츠려들었다가도 다시 기지개를 펼 수 있는 상황을 반드시 이어붙여줘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투자자는 공격할 수 있는 행위를 멈추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많은 투자자들이 되게 센 하락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정도 약한 하락 안에서 한번 움츠려들면은 몸을 꼭꼭 움츠리고 나서 다시 일어나지를 못해요. 이 일어나는데 막 오래 걸리면은 5년, 10년도 걸리곤 합니다. 이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게 되면은 기대 수익 자체를 확보하지 못한 거예요. 그 상태에서 그냥 기도하고 존버만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기다릴 때 기다리고 움츠려 든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의 목적은 그 다음 전환 공격을 위함이다. 이거를 포기하면 안 된다. 결국에는 수익을 내려고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자기 걸로 만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클럽은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클럽에서도 이제 합을 많이 맞춰보지 않았을 때는 사람들이 이때 행동과 이때 행동이 달라지는 이런 어떤 차이점에서 원래 하던 거랑 좀 다르네요, 왜 그런가요, 이런 거를 그냥 딱 느껴요. 그러면서 생각하지 못했던 부족한 퍼즐들이 채워집니다. 그러면서 체화해 나가는 거죠. 여러분들의 계좌는 지금 공격이 가능하신가요? 지금 정도면은 우스갯소리로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이 돼요. 지금 되게 어려운 시장일까요? 아니면 나만 어렵다라고 느끼는 시장일까요? 실제로 클럽 같은 경우도 움츠리고 있을 때도 있었지만, 지금 정도의 시점이면은 이 시간적인 이점을 활용해서 많은 게 쑥쑥 풀려나가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냥 툭 터놓고 말하면은 지금 시점에서 그동안에 물려왔던 것도 해결도 하고 수익까지 만들어내고, 아니면은 그 물려왔던 것들이 좀 많이 해결이 돼 있는 상태여야 되고, 그래서 이제 좀 계좌가 좀 깨끗해져서 새로운 마음으로 공격적인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어느 정도는 만들어졌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냥 단순하게 보여지는 이 지수가 계속 안 좋아졌으니까 난 여전히 그 긴 겨울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야 라고 하기에는, 이 안에서 이제 만들어졌던 그 흐름들이 단지 그렇게 막 비관적이지만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 저희 클럽이 그렇기도 하고, 이건 뭐 저도 그렇고 언니님도 그렇고 개인적인 주식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되짚어 보면은 나는 여전히 그냥 꽉 물려 있는데요, 꽉 막혀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그건 이미 1번 상황으로 잘못되어 있는 거다라는 거를 그냥 반증해서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냥 툭 터놓고 얘기를 하자면.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나 버디님은 뭐 잘하니까, 특별하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하는 게 클럽 안에서도 많은 분들이 개인 매매들 합니다. 개별 매매 해요. 그러면 그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개인 매매를 하더라도 비슷한 상황으로 만들어냈다라는 거.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그렇게 만들어냈다는 거.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좌의 성장, 시드머니가 늘어나고 있는가, 계좌의 성장 여부.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건 다시 3번하고도 연결돼요. 1, 2, 3, 4번이 결국에는 하나로 단독적으로 해석되기보다는 함께 가야 되는 건데, 어찌 됐든 간에 홍길동이라는 투자자는 움츠리고 있는 동안에 시간값을 들였어요. 내 인생의 시간값을 들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전환 가능성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수익을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라고 했었을 때 전환에 대한 공격 가능성, 당연히 이 시점에 시드가 조금이라도 크면 유리하겠죠. 기본기가 쌓여 있다는 전제에서. 그러면은 여기서 만약에 내가 1000만 원이었다. 근데 여기서 내가 만약에 1300만 원이다. 그러면 300만 원만큼 유리해진 거잖아요. 공격 가능성도 더 높아진 거잖아요. 그냥 단순한 수치적으로도. 근데 이게 여러 가지 환경과 실력과 자신의 그릇 성장이 더불어져서 어울려져서 높아지게 되면은 이 시간값이 절대 손해가 아니에요. 이때는 훨씬 더 큰 수익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게 좀 어울려짐이 중요한데 이 모든 성적표는 계좌에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계좌를 보면은 그 사람이 지금 매매를 어떻게 해오고 있으며 이 사람의 계좌가 제가 주가 자체가 그 종목이 올라 떨어져를 예측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계좌를 놓고 보게 되면 이 사람의 6개월 뒤, 1년 뒤는 대충 짐작은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계좌를. 어느 정도 성장을 해 있을 것인지 6개월 뒤, 1년 뒤에 6개월 뒤, 1년 뒤에도 여전히 그대로일 것인지 그게 딱 사실 보면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원인님 정도면. 근데 그게 이제 이런 거예요. 또 좀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은 뭐 예를 들어 내가 주식을 5년 동안 해왔다. 근데 5년 전에는 내 투자금이 1000만 원이었는데 4년 전에는 그게 뭐 3천만 원이 되고 3년 전에는 1억이 되고 뭐 2년 전에는 2억이 되고 뭐 지금은 3억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그 시드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수익금도 있겠지만은 이런 것들 모든 걸 어려움을 해결하면서 뭐 능동적으로 시드를 늘려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나가면서 수익도 만들어내면서 그렇게 시드를 늘려나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진짜 선순환이거든요. 딱 하나의 케이스를 말한 거지만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지가 않죠. 5년 전에 1000만 원으로 했는데 지금 뭐 1000만 원인 경우도 많고 늘어는 났지만 물린 거 해결하려고 막 끌어가지고 물 타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무서우니까 시도도 안 늘어나고 그냥 앞으로 몇 년 동안 지나도 왠지 그대로일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주식하는 분들이 태반이기 때문에 이 4번도 되게 중요한 그 바로미터가 되는 것 같아요. 시드가 늘어난다. 이거를 제 생각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시드가 늘어날 수 있는 사람은 두 부류 같아요. 주식을 정말 무모하게 하든가 아니면 주식을 기본기를 갖춰서 하든가 딱 두 가지.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 또는 못하는 사람. 약간 양갈래인 것 같습니다. 주식을 못하거나 무모하게 하시는 분들 시드 잘 늘려요. 왜냐? 물타기 해야 되니까 돈 길어와서 넣어야죠. 영끌이라도 해서 넣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시는 분들 시드 늘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야기하는 건 그렇게 시드 늘리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손실만 키울 뿐이니까. 저희가 말하는 거는 시드를 차분하게 늘려갈 수 있는, 지속적으로 늘려갈 수 있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 얘기가 쉬워 보이죠? 안 해보셔서 쉬워 보인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딱 경험이 일정 시점 생기고 나서부터는 시드 늘리는 거 부담스러워합니다. 왜냐? 수익 내는 게 힘들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점점 더 주식 계좌에 돈을 넣는 게 부담이고 싫은 거죠. 한번 들어가면 돈이 못 나오니까.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시드를 키워간다라는 거는 정말 많은 거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내 주식 계좌가 생산성이 있어야지만 걷다가 돈을 넣어도 아깝지 않을 것이고 돈을 넣었어도 다시 빠져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를 자신의 계좌에 완전히 신뢰할 수 있어야 가능한 행동이거든요. 네, 확실한 거는 클럽에서 함께 하고 계신 많은 분들이 시드를 안정적으로 스트레칭 하듯이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그렇게 가이드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잘 따라오시는 분들은 그 가이드에 맞춰서 무리하지 않는 막 무모하게 늘리는 그런 게 아니라 원희님이 예전에 뭐 스트레칭 하듯이 점점 늘려나가는 거라고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렇게 시드를 늘려나가고 있고요. 그 말은 계속 이 기대 수익 값도 커지는 거고
공격력도 커지는 거고, 뭐 계좌 잠식도 뭐 안 되는 상황에서 그렇게 되는 거니까 1번도 당연한 거고, 1, 2, 3, 4번의 조화가 잘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한순간에 단면을 딱 잘라서 보면은 뭔가가 좀 불안한데 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이 주식이라는 건 사이클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 사이클이 지나면 이것들이 다 조화롭게 완전히 해결이 되는 상태까지도 만들어져야 된다는 게 그게 되게 중요한 거고, 여러분들은 뭐 지금 1년을 넘게 뭐 2년 가까이 막 그렇게 하신 분들도 있고 그 이상 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 상황에서 얼마나 자유로운가, 이거를 내가 얼마나 내 계좌에 녹여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은 안 그러신 분들 많이 있을 거거든요. 제 주변에 많아요. 근데 이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주식을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도 못하고 있다는 게 참 문제인데, 그냥 멀리 돌아가지 말고 이걸 체크해 보면서 문제가 얼마나 있는가를 되짚어 보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서 자신이 듣고 보니까 나는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미루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새해도 시작했고 2022년 목표를 나는 2022년에는 올바른 투자자의 방향으로 바뀌어 나가야지를 목표로 투자를 해보시는 것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연초라서 또 이제 주식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이 얘기를 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도 이런 얘기는 자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잠깐만 잘못하면은 좀 새길로 빠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내동매매 하지 말아야지 했는데 잠깐만 잘못하면 내동매매 해가지고 막 고통받고 그러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저희가 했던 얘기더라도, 비슷한 얘기더라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근데 항상 이런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중간중간에 진짜 구체적인 팁들까지 드리니까 저희 유튜브 구독해두시고 계속 살펴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좀 기준 삼아서 성장하고 싶다, 잘하는 사람을 옆에 두고 성장하고 싶다, 그러면 너무 어려운 데서 찾지 마세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어니스트님. 저 역시 그렇게 한 7년 정도를 옆에 붙어서 있으면서 그전에는 할 수 없었던 이 4가지를 균형 잡아가면서 주식을 꾸준하게 성장시켜 나가고, 뭐 저도 따지고 보니까 뭐 5, 6년 전, 6, 7년 전하고 생각해 보면은 정말 많이 발전을 했네요. 뭐 이 시드부터 그렇고 수익을 만들어내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앞으로 성장할 그런 가능성까지 생각하면은 참 어니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회가 있으니까는 오셔서 함께 하면서 발전해 나가시기를 추천드려 볼게요. 관련된 그 투자 클럽은 영상 하단부에 저희가 더보기란을 누르시면 설명란에다가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그거 타고 들어가셔서 가입하셔도 되고요. 네이버에서 주식비더 공유 카페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검색하셔서 들어가셔서 살펴보셔도 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뭐 밤에 보시는 분들은 좋은 밤 되시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